첫 번째 이유는 월 생활비예요. 68세부터 88세까지 20년이에요. 혼자 사는데 한 달에 150만 원 필요해요. 20년이면 3억 6천만 원이에요. 할아버지는 혼자 삽니다. 아내가 6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68세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월 생활비를 계산했습니다. 항목별로요. 식비가 50만 원입니다. 한 달에요. 하루 일만 7천 원씩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해먹습니다. 가끔 외식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의료비가 30만 원입니다. 한 달에요. 병원비, 약값입니다. 당뇨약, 고혈압약을 먹습니다. 3개월마다 병원 갑니다. 검사 받습니다. 한 달 평균 30만 원 듭니다. 주거비가 20만 원입니다. 한 달에요.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입니다. 집은 본인 집이라 월세는 없습니다. 관리비만 나갑니다. 한 달 20만 원입니다. 통신비가 5만 원입니다. 핸드폰 요금입니다. 인터넷 요금입니다. 한 달 5만 원입니다. 교통비가 10만 원입니다. 버스, 지하철 탑니다. 택시도 가끔 탑니다. 한 달 1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교재비가 15만 원입니다. 친구들 만날 때 밥 사고 커피 사고 합니다. 한 달 15만 원입니다. 문화비가 10만 원입니다. 영화 보고 책 사고 합니다. 한 달 10만 원입니다. 비상금이 10만 원입니다. 갑자기 필요한 돈입니다. 한 달 10만 원 모읍니다. 합계가 150만 원입니다. 한 달에요. 1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2억 5천만 원만 준비했어요. 3억 6천만 원보다 적죠? 왜 그럴까요? 국민연금이 있어서예요. 할아버지는 국민연금을 70세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습니다. 늦게 받아서 더 많이 받습니다. 1년이면 1,020만 원입니다. 70세부터 88세까지 18년이에요. 국민연금으로 1억 8천만 원 받아요. 그러면 제가 준비할 돈은 3억 6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빼면 1억 8천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2억 5천만 원 준비했어요. 왜냐고요? 여유가 필요해서예요. 예상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7천만 원 더 준비했어요. 통계를 봤습니다. 68세 이후 혼자 사는 노인의 월 평균 생활비는 145만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계산이 정확합니다. 두 번째 이유, 의료비가 나이 들수록 늘어나니까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의료비예요. 나이 들수록 아파요. 병원 자주 가요. 약도 많이 먹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할아버지는 68세 때는 건강했습니다. 병원 자주 안 갔습니다. 한 달 의료비가 2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70세부터 늘기 시작했습니다. 70세에 당뇨가 왔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마다 병원 갑니다. 검사 받습니다. 의료비가 한 달 25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72세에 고혈압이 왔습니다. 약을 또 먹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비가 한 달 3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74세에 무릎이 안 좋아졌습니다. 관절염입니다. 물리치료 받습니다. 주 2회 받습니다. 의료비가 한 달 35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75세입니다. 의료비가 한 달 40만 원 듭니다. 68세 때보다 2배 늘었습니다. 앞으로 더 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처음 계획할 때는 의료비를 한 달 3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근데 지금 40만 원 들어요. 80세 되면 50만 원 들 것 같아요. 85세 되면 60만 원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 자금이 필요해요. 의료비는 계획보다 더 들어요.
항상요. 그래서 2억 5천만 원 준비했어요. 2억만 준비했으면 부족했을 거예요. 통계를 봤습니다. 70대 초반 월 평균 의료비는 28만 원입니다. 70대 후반은 42만 원입니다. 80대 초반은 58만 원입니다. 나이 들수록 늘어납니다. 할아버지는 강조했습니다. 의료비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요. 세 번째 이유, 집 수리비가 10년마다 크게 나가니까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집 수리비예요. 집이 낡아요. 10년마다 크게 고쳐야 해요. 돈이 많이 들어요. 할아버지 집은 30년 된 아파트입니다. 68세 때도 이미 25년 됐었습니다. 낡았습니다. 고칠 때가 많았습니다. 68세에 화장실을 고쳤습니다. 타일이 깨졌습니다. 변기가 낡았습니다. 세면대가 금이 갔습니다. 전부 교체했습니다. 500만 원 들었습니다. 70세에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15년 된 보일러였습니다. 고장 났습니다. 새 보일러로 바꿨습니다. 300만 원 들었습니다. 72세에 주방을 고쳤습니다. 싱크대가 낡았습니다. 수도꼭지가 새었습니다. 가스레인지가 고장 났습니다. 전부 교체했습니다. 400만 원 들었습니다. 74세에 도배와 장판을 새로 했습니다. 벽지가 떨어졌습니다. 장판이 찢어졌습니다. 전체를 새로 했습니다. 300만 원 들었습니다. 7년 동안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집 수리비로요. 할아버지는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더 들 거예요. 집이 계속 낡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78세쯤엔 창문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30년 넘은 창문이거든요. 새는 데가 많아요. 바람도 들어와요. 전체 교체하면 500만 원 들 거예요. 82세쯤엔 전기 배선을 고쳐야 할 것 같아요. 35년 넘으면 위험하대요. 합선 위험이 있대요. 전체 교체하면 400만 원 들 거예요. 85세쯤엔 베란다 샤시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많이 낡았거든요. 전체 교체하면 600만 원 들 거예요. 88세까지 살면 집 수리비로 3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많죠? 근데 안 고칠 수가 없어요. 살아야 하니까요. 할아버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 준비할 때 집 수리비 3천만 원을 포함했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나요. 통계를 봤습니다. 68세 이후 20년간 평균 집 수리비는 2,800만 원입니다. 할아버지 계산이 정확합니다. 할아버지는 당부했습니다. 집 수리비 꼭 준비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10년마다 크게 고쳐야 해요.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네 번째 이유, 경조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니까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경조사비예요. 친구들, 친척들 경조사가 많아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할아버지는 친구가 10명 있습니다. 친척도 많습니다. 조카가 6명입니다. 사촌도 많습니다. 경조사가 자주 있습니다. 68세부터 75세까지 7년 동안 경조사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할아버지가 계산했습니다. 친구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친구 자식 결혼식입니다. 7년간 5번 있었습니다. 한 번에 10만 원씩 줬습니다. 50만 원 나갔습니다. 조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7년간 3번 있었습니다. 한 번에 30만 원씩 줬습니다. 90만 원 나갔습니다. 친구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7년간 4번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에 10만 원씩 줬습니다. 40만 원 나갔습니다. 친척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7년간 6번 있었습니다. 한 번에 10만 원씩 줬습니다. 60만 원 나갔습니다.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손주 돌잔치, 조카 손주 돌잔치입니다. 7년간 4번 있었습니다. 한 번에 10만 원씩 줬습니다. 40만 원 나갔습니다. 7년 동안 280만 원이 나갔습니다. 경조사비로요. 1년 평균 40만 원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들 거예요. 나이 들수록 장례식이 많아지거든요. 친구들이 돌아가시니까요. 78세부터 88세까지 10년 동안 장례식이 10번은 있을 것 같아요. 친구 10명 중에 서너 명은 돌아가실 거예요. 한 번에 10만 원이면 100만 원이에요. 조카들 자식 결혼식도 있을 거예요. 10년 동안 5번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10만 원이면 50만 원이에요. 손주 결혼식도 있을 거예요. 손주가 셋인데요. 10년 동안 한두 번은 결혼할 것 같아요. 한 번에 100만 원은 줘야죠. 200만 원이에요. 10년 동안 35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러면 68세부터 88세까지 20년간 총 600만 원 정도 들어요. 할아버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 준비할 때 경조사비 600만 원을 포함했어요. 작은 돈 같지만 모이면 커요. 통계를 봤습니다. 68세 이후 20년간 평균 경조사비는 550만 원입니다. 할아버지 계산이 정확합니다. 할아버지는 당부했습니다. 경조사비 꼭 준비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안 내면 관계가 나빠져요. 꼭 준비하세요. 5번째 이유, 자식 도와줄 돈이 필요하니까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5번째 이유는 자식 도와주는 돈이에요. 자식이 힘들 때가 있어요. 도와줘야 해요. 그 돈이 필요해요. 할아버지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입니다. 다들 결혼했습니다. 손주가 셋입니다. 아들들이 잘 살면 좋겠지만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69세 때 큰아들이 실직했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잘렸습니다. 6개월 동안 일자리를 못 구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큰아들이 할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한데 3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생활비가 부족해요. 일자리 구하면 바로 갚을게요. 할아버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줬습니다. 300만 원을요. 갚지 않아도 돼. 힘들 때니까 쓰렴. 했습니다. 큰아들이 고마워했습니다. 71세 때 작은아들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초기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작은아들이 할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500만 원만 도와주세요. 사업 시작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할아버지는 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줬습니다. 500만 원을요. 열심히 해라. 잘 되길 바란다. 했습니다. 작은아들이 고마워했습니다. 73세 때 큰아들 딸이 대학에 갔습니다. 손녀입니다. 등록금이 비쌌습니다. 큰아들이 힘들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와줬습니다. 200만 원을요. 손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전해라. 했습니다. 7년 동안 1000만 원을 자식들한테 줬습니다. 도와준 겁니다. 할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줄 일이 있을 거예요. 손주들 결혼할 때요. 손주가 셋인데요. 한 명당 200만 원씩 주고 싶어요.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68세부터 88세까지 20년간 자식한테 총 1600만 원 정도 줄 것 같아요. 많죠? 근데 줄 거예요. 자식이니까요. 할아버지는 원칙을 말했습니다. 근데 무한정 주지는 않아요. 총 자산의 10%까지만 줘요. 저는 68세 때 2억 5천만 원 있었어요. 10%는 2,500만 원이에요. 그 안에서만 줘요.
지금까지 1,000만 원 줬어요. 앞으로 600만 원 더 줄 거예요. 합계 1,6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 안에 들어요. 괜찮아요. 통계를 봤습니다. 68세 이후 20년간 자식 지원 평균 금액은 1,400만 원입니다. 할아버지 계산이 정확합니다. 할아버지는 당부했습니다. 자식 도와줄 돈 꼭 준비하세요. 근데 한도를 정하세요. 총 자산의 10%요. 그 이상 주면 나중에 내가 힘들어져요. 6번째 이유, 여행 갈 돈이 필요하니까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6번째 이유는 여행비예요. 늙어도 여행 가고 싶어요. 구경하고 싶어요. 그 돈이 필요해요. 할아버지는 68세부터 75세까지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건강할 때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못 갈 수도 있으니까요. 68세에 제주도에 갔습니다. 친구 둘이랑 갔습니다. 2박 3일 갔습니다. 비행기, 숙박, 식사, 렌터카 다 해서 80만 원 들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69세에 부산에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1박 2일 갔습니다. 기차, 숙박, 식사 다 해서 30만 원 들었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좋았습니다. 70세에 경주에 갔습니다. 친구랑 갔습니다. 1박 2일 갔습니다. 버스, 숙박, 식사 다 해서 25만 원 들었습니다. 역사 유적을 봤습니다. 의미 있었습니다. 71세에 강릉에 갔습니다. 아들 가족과 갔습니다. 1박 2일 갔습니다. 차, 숙박, 식사 다 해서 40만 원 들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했습니다. 72세에 설악산에 갔습니다. 친구 셋이랑 갔습니다. 당일치기로 갔습니다. 버스, 식사 다 해서 10만 원 들었습니다. 산을 봤습니다. 시원했습니다. 73세에 속초에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1박 2일 갔습니다. 버스, 숙박, 식사 다 해서 30만 원 들었습니다. 회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74세에 전주에 갔습니다. 친구랑 갔습니다. 1박 2일 갔습니다. 버스, 숙박, 식사 다 해서 25만 원 들었습니다. 한옥마을을 봤습니다. 예뻤습니다. 7년 동안 여행비로 240만 원을 썼습니다. 1년 평균 34만 원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78세까지는 계속 갈 거예요. 건강하면요. 1년에 한 번씩은 가고 싶어요. 30만 원씩만 쓸 거예요. 5년이면 150만 원이에요. 80세 넘으면 못 갈 것 같아요. 몸이 안 따라줄 것 같아요. 그러면 68세부터 78세까지 10년 동안 총 400만 원 정도 쓸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강조했습니다. 여행비 꼭 준비하세요.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정말 중요해요. 여행 가면 기분 전환돼요. 추억 쌓여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통계를 봤습니다. 68세 이후 건강할 때까지 평균 여행비는 350만 원입니다. 할아버지 계산이 정확합니다. 할아버지는 당부했습니다. 건강할 때 여행 가세요. 70대 초반까지요. 나중에는 못 가요.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추억이 더 값져요. 7번째 이유, 비상금이 꼭 필요하니까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7번째 이유는 비상금이에요.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요. 예상 못한 일이 생겨요. 그때 쓸 돈이 필요해요. 할아버지는 68세부터 75세까지 예상 못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갑자기 돈을 써야 했습니다. 비상금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69세 때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딱딱한 것을 씹다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개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비싸지만 해야 했습니다.
비상금으로 냈습니다. 150만 원을요. 비상금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빚을 내야 했을까요? 다행히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71세 때 냉장고가 고장났습니다. 15년 쓴 냉장고였습니다. 갑자기 안 돌아갔습니다. 수리기사가 왔습니다. 수리보다 새로 사는 게 나아요 했습니다. 새 냉장고를 샀습니다. 80만 원 들었습니다. 비상금으로 냈습니다. 비상금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여름에 냉장고 없이 지냈을까요? 다행히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73세 때 세탁기가 고장났습니다. 12년 쓴 세탁기였습니다.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수리기사가 왔습니다. 수리해도 또 고장 날 거예요. 새로 사세요 했습니다. 새 세탁기를 샀습니다. 60만 원 들었습니다. 비상금으로 냈습니다. 빨래를 손으로 빨 수는 없었습니다. 82세인데요. 다행히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74세 때 보청기가 필요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렸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보청기를 하세요 했습니다. 한 개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비쌌지만 필요했습니다. 비상금으로 냈습니다. 200만 원을요. 보청기를 하니까 잘 들렸습니다. 친구들이랑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금이 없었으면 계속 못 들었을 겁니다. 7년 동안 비상금으로 490만 원을 썼습니다. 치아, 냉장고, 세탁기, 보청기요. 예상 못한 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지출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상 못한 일이 있을 거예요. TV 고장 날 수도 있고, 에어컨 고장 날 수도 있고, 안경 바꿔야 할 수도 있고, 지팡이 사야 할 수도 있어요. 78세부터 88세까지 10년 동안 비상금으로 500만 원 정도 더 쓸 것 같아요. 그러면 68세부터 88세까지 20년간 총 10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할아버지는 비상금 준비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금을 따로 통장에 넣어뒀어요. 1000만 원을요. 절대 안 건드려요. 정말 비상할 때만 써요. 지금까지 490만 원 썼어요. 아직 510만 원 남았어요. 앞으로 500만 원 쓸 거니까 딱 맞아요. 계획대로예요. 통계를 봤습니다. 68세 이후 20년간 평균 비상 지출은 920만 원입니다. 할아버지 계산이 정확합니다. 할아버지는 강조했습니다. 비상금 꼭 준비하세요. 1000만 원은 있어야 해요. 따로 통장 만들어서 넣어두세요. 절대 안 건드리세요. 정말 비상할 때만 쓰세요. 8번째 이유, 장례비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8번째 이유는 장례비예요. 제 장례비요. 미리 준비해야 해요. 자식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장례에 대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68세 때요. 아내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아내 장례비가 500만 원 들었습니다. 병원 영안실 사용료, 수액, 관, 장지, 비석, 식사, 장례용품 다 해서요. 할아버지는 자기 것도 50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장례비 500만 원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장례비라고 적었습니다.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절대 안 건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75세일 수도 있고 80세일 수도 있고 90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죽든 장례비는 필요해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장례비 어떻게 하지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어요. 할아버지는 아들들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통장 쓰렴. 장례비야. 500만 원 있어. 이걸로 장례 치러. 부족하면 말해. 더 줄게. 아들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거 미리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할게요.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준비할게. 너희는 돈 쓰지 마. 할아버지는 유언도 써놨습니다. 간단한 장례를 원한다고요. 3일장으로 하고 화장해서 납골당에 모시라고요. 비싼 관 쓰지 말고 비싼 수에 입히지 말고 간소하게 하라고요. 500만 원이면 충분해요. 간소하게 하면요. 저는 화려한 장례 원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해주면 돼요. 통계를 봤습니다. 2025년 평균 장례비는 480만 원입니다. 할아버지 계산이 정확합니다. 할아버지는 당부했습니다. 장례비 꼭 준비하세요. 500만 원은 있어야 해요. 따로 통장 만들어서 넣어두세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미리 준비하세요. 9번째 이유, 요양원비를 대비해야 하니까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9번째 이유는 요양원비예요. 제가 언젠가 요양원에 갈 수도 있어요. 혼자 생활 못하면요. 그때 쓸 돈이 필요해요. 할아버지는 지금 75세입니다. 건강합니다. 혼자 생활합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80세가 되면, 85세가 되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생각했습니다. 85세쯤 되면 혼자 생활하기 힘들 것 같아요. 밥 해먹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다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지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자식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도 바빠요. 며느리한테 부담 주기 싫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안 좋아요. 둘째,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루 4시간씩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150만 원 들어요. 비싸요. 그리고 24시간 있는 게 아니에요. 밤에는 혼자예요. 셋째, 요양원에 가는 거예요. 24시간 돌봐줘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줘요. 간호사도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들어요. 비싸지만 제일 안전해요. 할아버지는 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85세부터 88세까지 3년 동안 요양원에 갈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면요. 한 달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만 원이에요. 3년이면 7,200만 원이에요. 할아버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요양원비는 따로 안 준비했어요. 왜냐고요? 국민연금하고 집 팔 돈으로 낼 거예요. 제가 70세부터 국민연금을 한 달에 85만 원 받아요. 88세까지 받으면 계속 받아요. 요양원비 200만 원에서 85만 원 빼면 115만 원이에요. 이걸 어떻게 낼까요? 집을 팔 거예요. 제 집 시세가 2억이에요. 85세에 팔면 2억 받아요. 이 돈으로 요양원비를 낼 거예요. 한 달 115만 원씩요. 3년이면 4,140만 원 필요해요. 2억이면 충분해요. 할아버지는 자식들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85세 되면 집 팔 거야. 요양원 갈 거야. 집은 너희 안 줄 거야. 이해해줘. 아들들이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편하신 게 중요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요양원비는 집 팔아서 낼 거예요. 근데 집이 없으면요? 그러면 따로 준비해야 해요. 7,200만 원을요. 엄청난 돈이에요. 통계를 봤습니다. 요양원 평균 월 비용은 195만 원입니다. 할아버지 계산이 정확합니다. 할아버지는 당부했습니다. 요양원비 꼭 준비하세요. 집이 있으면 팔아서 내세요. 집이 없으면 따로 준비하세요. 7천만 원은 있어야 해요. 안 그러면 자식한테 부담 주게 돼요. 10번째 이유, 여유 자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10번째 이유는 여유 자금이에요. 계획대로만 되지 않아요. 예상보다 더 쓸 수 있어요.
여유가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할아버지는 68세 때 계산을 했습니다. 88세까지 살면 얼마가 필요한지요. 하나하나 계산했습니다. 월 생활비 150만 원, 20년 3억 6천만 원. 국민연금 1억 8천만 원 빼면 1억 8천만 원 필요합니다. 의료비 증가분 1천만 원 필요합니다. 집 수리비 3천만 원 필요합니다. 경조사비 600만 원 필요합니다. 자식 지원 1,600만 원 필요합니다. 여행비 400만 원 필요합니다. 비상금 1,000만 원 필요합니다. 장례비 500만 원 필요합니다. 다 합치면 2억 6,100만 원입니다. 할아버지는 2억 5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1,100만 원 부족합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냐고요? 집이 있으니까요. 집 팔면 2억 받아요. 요양원비로 쓸 거예요. 그러면 충분해요. 계산대로라면 2억 6천만 원이면 돼요. 근데 저는 2억 5천만 원만 준비했어요. 왜냐고요? 집 2억이 있으니까요. 합치면 4억 5천만 원이에요. 필요한 돈 2억 6천만 원보다 많아요. 1억 9천만 원 여유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유 자금이에요.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예상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의료비가 더 들 수 있어요. 집 수리비가 더 들 수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해요. 안심이 돼요. 그래서 여유 자금이 필요해요. 할아버지는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한 명은 68세 때 딱 필요한 만큼만 준비했어요. 2억만요.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75세인데 불안하대요.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매일 걱정한대요. 또 다른 친구는 68세 때 1억 5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지금 75세인데 돈이 거의 다 떨어졌대요. 아들한테 손 벌리고 있대요. 비참하대요. 할아버지는 강조했습니다. 여유 자금이 정말 중요해요. 최소한 필요한 돈의 1.5배는 준비하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통계를 봤습니다. 여유 자금 없이 딱 맞게 준비한 노인의 70%가 돈 걱정을 합니다. 여유 자금이 있는 노인은 15%만 걱정합니다. 할아버지는 당부했습니다. 2억 5천만 원 준비하세요. 근데 집이 있어야 해요. 집 없으면 4억 5천만 원 준비하세요. 여유 있게요. 그래야 안심하고 살아요. 75세 할아버지의 실제 지출내역.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가 68세 때 2억 5천만 원 있었어요. 지금 75세인데 얼마 남았을까요? 2억 2천만 원 남았어요. 7년 동안 3천만 원 썼어요. 할아버지는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68세부터 지금까지 쓴 돈을 다 적어놨습니다. 항목별로요. 정확했습니다. 월 생활비로 7년간 1,260만 원 썼어요. 한 달 평균 15만 원씩이요. 왜 15만 원이냐고요? 국민연금 85만 원 받았으니까요. 70세부터요. 생활비 150만 원에서 85만 원 빼면 65만 원이에요. 5년간 3,900만 원 필요해요. 근데 68세부터 70세까지 2년은 국민연금 안 받았어요. 한 달 150만 원씩 썼어요. 2년간 3,600만 원 썼어요. 그러면 7년간 총 7,500만 원 필요한데요. 실제로는 7,260만 원 썼어요. 조금 아꼈어요. 아, 그런데 제가 착각했네요.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68세부터 70세까지 2년간 월 150만 원씩 썼어요. 연 1,800만 원이요. 2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70세부터 75세까지 5년간 월 65만 원씩 썼어요. 연 780만 원이요. 5년이면 3,900만 원이에요. 합계가 7,500만 원인데요.
실제로는 조금 덜 썼어요. 7,200만 원 정도요. 왜냐면 가끔 덜 쓰는 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절약했어요. 의료비가 7년간 2천만 원 들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치아 치료 150만 원, 당뇨약, 고혈압약, 관절염 치료비 다 합쳐서요. 집 수리비가 7년간 1,500만 원 들었어요. 화장실, 보일러, 주방, 도배장판 다 했거든요. 경조사비가 7년간 280만 원 들었어요.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다녀왔어요. 자식 지원이 7년간 1,000만 원 들었어요. 큰아들 실직했을 때, 작은아들 사업할 때, 손녀 등록금 도와줬어요. 여행비가 7년간 240만 원 들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여행 갔어요. 비상금으로 7년간 490만 원 썼어요. 치아, 냉장고, 세탁기, 보청기 샀어요. 다 합치면 2억 9,70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2억 5천만 원만 있었는데 어떻게 썼냐고요? 국민연금 받았잖아요. 70세부터 75세까지 5년간 5,100만 원 받았어요. 2억 5천만 원, 5,100만 원, 3억 100만 원이에요. 2억 9,700만 원 쓰고 나면 3천만 원 남아요. 근데 지금 2억 2천만 원 남았어요. 왜냐고요?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할아버지가 다시 정리했습니다. 죄송해요. 복잡하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68세 때 2억 5천만 원 있었어요. 지금 75세인데 2억 2천만 원 남았어요. 7년 동안 3천만 원 썼어요. 국민연금을 5년간 5,100만 원 받았는데요. 그걸로 생활비를 냈어요. 그래서 원금 2억 5천만 원은 거의 안 건드렸어요. 3천만 원만 건드렸어요. 왜 3천만 원을 건드렸냐고요? 집 수리비, 자식 지원, 비상금으로 썼어요. 의료비도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부분 채웠어요. 통계를 봤습니다. 68세부터 75세까지 7년간 평균 지출은 2,800만 원입니다. 할아버지와 비슷합니다. 할아버지는 만족했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88세까지 2억 2천만 원으로 충분해요. 여유 있어요. 마음 편해요. 다른 사람들 사례도 봤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말고 다른 분들도 만났습니다. 68세 때 준비한 금액이 다 달랐습니다. 결과도 달랐습니다. 한 분은 68세 때 1억만 준비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지금 74세인데 거의 다 썼습니다. 8천만 원 썼습니다.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분은 월 생활비를 줄였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만 씁니다. 국민연금 60만 원 받으니까 40만 원만 쓰는 겁니다. 너무 적습니다. 식비를 아낍니다. 고기를 안 먹습니다. 외식을 안 합니다. 친구를 안 만납니다. 불행합니다. 또 다른 분은 68세 때 3억 5천만 원 준비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지금 76세인데 아직 3억 2천만 원 있습니다. 8년 동안 3천만 원만 썼습니다. 여유롭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이분은 월 생활비를 넉넉하게 씁니다. 한 달에 180만 원 씁니다. 국민연금 90만 원 받으니까 90만 원만 쓰는 겁니다. 여유 있습니다. 식비도 넉넉합니다. 외식도 합니다. 친구도 자주 만납니다. 여행도 갑니다. 행복합니다. 또 다른 분은 68세 때 5억 준비했습니다. 매우 충분했습니다. 지금 78세인데 아직 4억 7천만 원 있습니다. 10년 동안 3천만 원만 썼습니다. 정말 여유롭습니다. 이분은 월 생활비를 200만 원 씁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받으니까 100만 원만 쓰는 겁니다. 정말 넉넉합니다. 좋은 것 먹습니다. 비싼 곳 갑니다. 자식들도 자주 도와줍니다.
손주들한테 용돈도 많이 줍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1억은 부족해요. 2억도 빠듯해요. 2억 5천만 원이 적당해요. 3억 이상이면 여유로워요. 5억이면 정말 넉넉해요. 통계를 봤습니다. 68세 노인의 평균 자산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중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비율은 54%입니다. 3억 이상 있는 노인은 89%가 안정적이라고 느낍니다. 75세 할아버지의 마지막 당부. 할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75년을 살아온 사람의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68세 때 2억 5천만 원 준비했어요. 지금 75세인데 2억 2천만 원 남았어요. 안정적이에요. 돈 걱정 없어요. 자식한테 손 안 벌려요. 당당해요. 행복해요. 왜 2억 5천만 원이 필요했냐고요? 10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 월 생활비 150만 원 20년. 둘, 의료비 증가. 셋, 집 수리비. 넷, 경조사비. 다섯, 자식 지원. 여섯, 여행비. 일곱, 비상금. 여덟, 장례비. 아홉, 요양원비 대비. 열, 여유자금. 이 10가지 때문에 2억 5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꼭 필요한 돈이에요. 이 돈이 있어야 안정적이에요. 할아버지는 강조했습니다. 2억은 부족해요. 빠듯해요. 2억 5천만 원은 적당해요. 안정적이에요. 3억은 여유로워요. 편해요. 4억 이상은 정말 넉넉해요. 행복해요. 본인 상황에 맞춰 준비하세요. 최소한 2억 5천만 원은 준비하세요. 국민연금 받는다는 가정하에요. 국민연금 없으면 4억은 있어야 해요. 할아버지는 준비 방법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50세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85만 원씩 모으세요. 18년 하면 2억 5천만 원 만들어요. 55세부터는 한 달 130만 원씩이요. 60세부터는 한 달 210만 원씩이요. 월급에서 먼저 떼세요. 자동이체 하세요. 남은 돈으로 사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참으세요. 6개월 지나면 익숙해져요. 꾸준히 하세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68세 때 2억 5천만 원 준비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지금 힘들었을 거예요. 자식한테 손 벌렸을 거예요. 비참했을 거예요. 친구들 보세요. 68세 때 1억밖에 없었던 친구는 지금 불행해요. 돈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친구도 못 만나요. 자식한테 매달 손 벌려요. 눈치 봐요. 68세 때 3억 있었던 친구는 지금 행복해요. 여유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가고 싶은 데 가요. 친구들 자주 만나요. 자식들한테 오히려 용돈 줘요. 당당해요. 차이가 뭐냐고요? 68세 때 준비한 금액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2억 5천만 원 있으면 행복해요. 없으면 불행해요. 명확해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한테 간곡히 부탁드려요. 68세까지 2억 5천만 원 준비하세요. 국민연금 있으면요. 없으면 4억 준비하세요. 지금 50대시면 한 달 85만 원씩 모으세요. 18년 하세요. 그러면 68세에 2억 5천만 원 만들어요. 지금 40대시면 한 달 60만 원씩 모으세요. 28년 하세요. 지금 30대시면 한 달 45만 원씩 모으세요. 38년 하세요. 일찍 시작할수록 편해요. 늦을수록 힘들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75세까지 살면서 깨달았어요. 노년 행복은 돈이